하다랩의 장경욱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4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구계획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진대회를 통한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게 저희 랩의 목표입니다. 그간 저희는 이제 경진대회를 참여해 왔었는데요. 향후에도 지금 북극 해빙 예측 경진대회라는 대회를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첫 번째 대회 진행 경과와 두 번째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려 합니다. 이제 그간 들으셨던 것처럼 첫 번째 대회는 이제 제인 스트리트 마켓 프리딕션이었는데요. 글로벌 증권 거래소의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데요. 트레이닝 CSV를 활용하여 최종 서밋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면서 다른 캐글러들의 글을 참고하기도 했고 저희가 직접 이대회를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저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스프라는 그리고 피처 언더바 0이라고 하는 열의 데이터가 나름대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각각 수익률과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웨이트부터 레스프 1부터 4 그리고 퓨처 0부터 129라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수익률이라는 데이터 레스프 외에 레스프 1부터 레스프 4까지는 저 수익률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그게 정확히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단순히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정도고요. 저 피처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인데 피처가 1일 그러니까 피처 0이 1일 경우에는 매수를 해라라는 의미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매도를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부터 129까지는 저것들이 어떤 금의 지표인지 아니면 특정 종목의 지표인지를 저희는 알 수 없었고 단순히 시계열 데이터로만 나타내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을 이제 전처리를 하고 하는 과정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었는데 이 제인 스트리트가 저희 모델이 이 비중을 얼마나 둘지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웨이트가 0이 되면은 이 실제 비중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네, 매수 매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모델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모델이 2개였고, 저희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모델을 짜서 제출을 했는데요. 언더라는 거는 이제 85일 이전 기준으로 언더랑 오버를 나누는데, 데이터 자체의 그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사용도가 85일 기점으로 급격하게 네,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을 보여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MLP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XG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CNN, 1D CNN 같은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성능을 보였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주된 것은 제한된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출을 한 건 어떤 파일이 아니라 노트북 전체를 제출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 노트북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캐글 서버에서 해당 코드로 모델이 돌아가게 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어서 제한된 GPU 사용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내는 모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주 단위로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465위로 나왔는데요. 이 리더보드 자체가 이제 오버피팅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기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을 보인 모델을 제출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끼리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정교화된 모델을 선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의 2주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엄청난 쉐이크업이 있었고 상위에 있던 그런 캐글러들이 전부 다 3000대 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400위에서 이제 800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사실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게 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끼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제출한 모델은 두 가지인데 현재는 하나만 실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에 걸려서 아마 실행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저희가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2주마다 저희 몇 등 했습니다라고 그 발표 때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참여 후기인데요. 이제 앞서 저희 랩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팀원들이 많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단순히 저희가 직접 모델을 짜는 것 외에도 캐글러들의 코드를 보면서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지난주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 두 번째 대회인데요.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해빙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할 해빙을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 시점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 현재는 EDA랑 베이스라인 모델을 짜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CSV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트레이닝 CSV는 이제 월별 정보와 그리고 파일 넘버가 넘파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넘파이에는 해밍 데이터랑 북극점 그리고 해안선 마스크, 육지 마스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주 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EDA를 했던 결과 뭐 미싱 밸류는 없었고 그 왼쪽에 보이시는 해빙 데이터는 일정 주기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북극점은 저건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로 위성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영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하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원값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어서 더 변화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 해빙 데이터는 바다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을 RNN 계열 모델이 자주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데이터의 이를 활용한 모델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리면은 그 RNN 계열 모델을 사용한 게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성능은 보이지는 못했어요. 답변이 네, 드렸는지 실제 모르겠습니다. 학습하는 데이터랑 나중에 예측하는 데이터 간에 그 시간축을 알 수가 있어야 이제 시계열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절대적인 타임 스태프 데이터가 없어서 그 방향으로 좀 분석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